자, 민주당이 경선 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일 없다. 예정대로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 6월 25일이잖아요. 7월 초 정확히 날은 안 나온 것 같고요. 7월 초에 컷오프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대선 출마 선언하고 있는 분들 한 10명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6명까지 추려내는 거죠. 아무튼 잘 결정했다고 봐요. 내가 지금 민주당 당대표 이분에 대해서 이게 채점을 하고 있잖아요. 잘못한 거 3개, 잘한 거 3개 해가지고. 근데 지금 이 결정은 잘했다. 저는 이게 갑자기 이야기를 살짝 새는데 대선 경선 연기에 대해서 저는 절대 반대였죠, 당연히. 근데 최근에 연기해도 재밌겠다 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추미애 장관님이 참전했을 때 저는 이게 만약에 경선이 연기됐다면 이게 가정법이죠. 연기 안 됐으니까 연기를 바란다는 것도 아니고 가정법으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경선이 연기됐다면 저는 최고의 수혜자는 추미애 장관님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 이낙연이나 우리 정세균 전 총리님 아무런 이익도 못 봤을 거라 봐요. 오히려 이 경선 연기론 때문에 만들어진 잡음의 그 책임만 뒤집어 써버렸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서 약간 좀 추미애 장관님을 생각하면 연기됐어도 재밌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경선을 연기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단 하나도 없었잖아요. 단 하나도 없었는데 갑자기 뭐 자기네 불리하다고 해서 경선을 연기하겠다는 이런 태도는 좀 동의하기 어렵죠. 어느 면에서 봐도. 그러니까 이게 하나에 꽂혀가지고 야, 뭐 코로나도 마스크 벗고 해야 되고 막 이런 이야기를 이제 공색하게 만들어내는데 그게 여론전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 말 설득력 없어. 여론조사도 그렇게 나오고. 그랬을 때는 빨리 태세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태세 전환이 안 되는 상태. 그래서 그 있잖아. 지금 이낙연 캠프 쪽에서 지도부의 독단적 결정, 흥행 없는 경선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물론 이낙연 전 대표는 이걸 받아들이긴 했어요. 공식적으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게 문제예요. 정치 세력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회는 그렇게 간단 말이죠. 내가 갖고 있는 내 가치관이 맞음을 증빙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치 세력이라는 게 우리한테 가장 시급한 건 원팀이에요, 원팀. 그 원팀을 구현하기 전에 감정 싸움이 너무 깊게 가면 실제로 송영길 대표도 공격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경선 연기론자들에 의해서. 그러면 서로 감정이 골이 쌓여요. 이 과정들을 송영길 대표 나름대로는 이제 굉장히 많은 곳에 이걸 이렇게 자문을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다못해 이해찬 대표 그 이야기도 나왔죠. 이해찬 대표는 경선 연기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고. 그러니까 당 고문단 전 대표 하셨던 분들 고문단들한테 여쭤보고, 물론 추미애 대표는 지금 주자이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현재 경선에 나오려고 하는 주자들 다 물어보고 의원총회 해보고 다 해서 결국에는 경선 연기를 안 하겠다. 일정대로 당원 당규대로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결정은 잘한 것이 당원 당규대로 하는 게 경선을 연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파장이 적어요. 그렇죠. 원칙대로 결국은 가는 거니까. 아니 근데 이게 뭐 처음에 왜 지난번 대선 때는 이재명 지사도 똑같이 그렇게 경선 연기를 주장한 거 아니냐라는 주장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전에는 경선 시기를 당이 임의로 정하거나 후보나 합의로 정해 그런 주장을 했던 것이다 라고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를 했고, 그때 이해찬 지도부에서 대선 180일 전후 확정으로 당규 제정이 된 겁니다. 이게 그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해찬 체제 때 180일 전후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는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나름의 규칙이 서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이후에 첫 번째 경선이잖아요. 그래서
이전의 걸 가지고 공격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의 민주당 지도부가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반발하는 사람들이 가장 반대했던 사람들이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발표가 나니까 모 후보 캠프에서는 막 난리를 치던데 이런 것들이 국민들 보기에는 사실 그냥 대다수의 국민은 경선 연기라든가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다가 그냥 하던 대로 하게 됐으면은 쿨하게 오늘 정세균 캠프 같은 경우에는 뭐 나와서 우리는 쿨하게 받아들인다 이런 TV에서 인터뷰를 하던데 반발하는 캠프 이런 거 좀 눈살 찌푸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선 연기론자들의 생각은 그런 거랑 좀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흥행이다. 근데 내가 봤을 때 그건 논란이거든요. 지지고 볶고 그러면서 막 관심도를 끌어들인다고 하는 것이 흥행이다 이런 논리를 만드셨던데 다른 걸 떠나서 경선 연기라고 하는 것의 목적을 국민들이 뻔히 보고 있는 상태잖아요. 내가 이재명을 더 인기 있게 만들기 위해서 경선 연기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진정성이 있었던 간에 사람들이 볼 때는 그 후발 주자들이 이재명을 이겨보는 시간을 벌겠다로 보이니까 반칙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는 고도의 스킬을 발휘했다면 모를까. 현재로서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 이야기는 그런 거거든요. 연기도 나는 별 손해 보지 않는다. 다만 민주당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 원칙 만들어 놓고 그걸 뒤집는 거에 대해서 그 말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하나의 룰로 확립되잖아요. 5년 후에 똑같아집니다. 그걸 나중에 뭐 투표를 통해 가지고 당원 당규를 바꾸지 않는 이상 5년 후에 똑같아지면 어떤 문제가 그러니까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대선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일정표대로 하게끔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어떤 경우에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불가하다 바꾸는 게. 이게 이제 확립된 문화가 되면 실제로 정치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국 대선 같은 거 보면 일정표가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만들어져 있는 일정표대로 가요. 그게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정해진 일정표에 갖다 맞추면 되는 거거든요. 미국 대통령 선거할 때 무슨 선거인단 투표 어쩌고저쩌고 요거를 합의하는 거 봤어요? 정해진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예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부터는요 민주당의 주자들이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우려했던 것처럼 경선 연기 논란을 지지고 볶아버리면 이낙연, 정세균, 추미애 그 외에 많이 있죠 주자분들이. 이광재, 최문순, 김두관 또 하나 안 불러드리면 서운해하신다. 이재명, 양승조 또 누가 있더라? 박용진. 박용진. 속마음이 없구나 이거. 근데 자기들 지금은 딱 그런 것 같아요. 정책으로 승부할 때예요. 정책이라는 게 경제정책, 복지정책만 있는 게 아니라 정치를 어떻게 바꾸겠다라고 하는 비전. 경제를 어떻게 바꾸겠다라고 하는 비전. 요 비전으로 승부할 때란 말이에요. 아무리 윤석열 엑스파일이 이슈가 된다고 해도 시대가 바뀌려면 뭐 필요해? 고만고만한 정책 갖고 나와가지고 뭔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정책으로 좋은 세상 오겠군요.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 대표 공약 하나는 있어야 돼. 대표 공약 하나는 있어야 돼서 그런 것들이 이미지화 돼가지고 정필승은 코코메디 이런 식의 확정되는 이미지 하나씩을 갖고 싸워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못했단 말이야. 경선 연기 논란 때문에 바보 같은 짓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경쟁력을 올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시간에 공부를 할 일이지 공부 안 하고 시간 연기해달라고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안타깝죠. 사실 저는 이렇게 지금도 우리 이낙연 전 총리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토 의견도 있고 한데 저는 기본적인 제 마인드는 그래요. 민주당 후보라면 누구든 나는 흔쾌하게 찍겠다 이런 마인드인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를 좀 똑같이 지지를 해도 내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저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찍게 만들 거야 하는 거하고 우리 주자니까 찍어는 주자 이런 거하고 좀 많이 다르잖아요. 정말 충성도가 달라지는 그렇죠. 거예요. 예. 정말 좀 뭐랄까 이렇게 선거라는 게 한판에 좀 축제가 돼야 되는데 패싸움이 돼버리고 있는 거.
말 그대로 이렇게 흥행하고 어그로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한 끗 차이거든요. 정말 어떤 똑같이 옷통 벗고 싸우지만 링에서 싸우냐 아래에서 이렇게 바닥에서 시장 바닥에 싸우냐의 차이고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요 규칙이에요. 규칙대로 싸우면 그거는 흥행이 되는 거고 규칙대로 싸우는 게 아니라 지들 마음대로 싸우면 그때부터는 그냥 싸움꾼이 되는 거고 어그로 끄는 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 차이점을 너무 모르는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계획은 다음 주에 예비 후보 등록을 받습니다. 민주당 선관위에서 받아가지고 7월 초중순이면은 대략 봤을 때 7월 10일에서 15일 사이라고 대충 봐요. 그때 컷오프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온 사람 중에 6명만 추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 ABP 후보 등록을 받을 때 상당수의 주자들이 대선 출마 선언을 같이 하면서 이제 흥행이 따라 오를 텐데 예정대로 하면 장점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일찍 전열 정비할 수 있죠. 그렇죠. 예를 들면 윤석열하고 최재형하고 유승민하고 홍준표하고 이 안철수하고 막 지지고 볶은 감정을 나중에 11월 달이나 심하면은 내년 1월 달에 하겠다는 안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체제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저쪽은 변수가 많잖아요. 윤석열이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고요. 또 뭐 다른 사람 주자가 확 튈 수도 있고 윤석열 밀어내려는 유승민과 홍준표 등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감정이 지지고 볶은 그 사이에 민주당은 이미 9월 달에 후보를 확정한 상태에서 이제는 그 후보가 전국을 돌아다닐 거 아니야. 그래서 지역마다 다 지역 공약 내고 호남에서는 뭐 영남에서는 충청에서는 강원에서는 수도권에는 그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잡아갈 때 저쪽은 지지고 볶으면 주목도는 저쪽이 더 높아지겠지만 한편으로 말하면 저는 그 총선 이기는 스킬하고 좀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찌감치 공천룰 확정시켜 놓고 후보 잡음 없이 뽑아가지고 정책으로 갔을 때 오히려 대선에 더 유리할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주목도 이런 걸 떠나가지고 엊그저께 보셨잖아요. 어저께 나온 그 조사 보니까 다음 경제 대통령 누가 가장 기대가 되느냐 하면서 7가지 항목이 쭉 나왔었죠. 거기에 50%가 넘는 사람은 유일하게 이재명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윤석열은 지금 40%대 초반 대부분 어떤 방향성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의 어떤 그 장점으로 활용해 나가는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 경선 연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실은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보기에는 꼼수였다. 이 논란은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네. 아니 그렇다 보니까 이걸 지지고 볶는 거를 구경하면서 팝콘 먹으면서 우리는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보궐선거 때의 승패의 분석이 잘못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뭐 너무 레이스를 일찍 시작해서 졌다는 등 이것 때문에 이 원인 하나하고 코로나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니까 설득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거 경선하면서 지난번처럼 지지고 볶고 하는 게 너무 피곤하고 너무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번에 또 솔직히 이거는 기사에 다 떴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이낙연 캠프에서는 지도부의 독단적 결정이다. 흥행 없는 경선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지지자들끼리 지금 패대기 치고 싸우라고 지금 맞아요. 던져주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굉장히 괘씸한 거예요. 그런 방식이. 그게 이 경선 연기론 자체를 나중에는 어떻게 가버리냐면요.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안 뽑혀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민주당이 그 후보가 안 되길 바라는 거에 가버려요. 그걸 그냥 노골적으로 드러냈던 게 경기도지사 선거 때 나는 남경필 찍을래라고 똑같은 거예요. 전해철 지지했던 지지자들이 이재명 안 찍고 남경필 찍겠다고 말하는 건 똑같은 경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너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재명 지지 안 했는데 현역 국회의원이 예를 들면 지지 안 했는데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안 되면 에이씨 대선 져라 씨발 이렇게 그렇게 되는 돼버린단 거예요. 말이에요. 그걸 지지자들한테 지금 노골적으로 시전하고 있는 거야. 받아들이지 말라고. 이낙연 지지자들, 극 지지자들 중에서는 이낙연이 안 되면 윤석열 뽑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근데 그런 애들한테 지금 먹이를 완전 던져준 거죠. 이거 심히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캠프에서 발표를 해버리면 지금 다 같이 멱살 잡고 싸우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레이스가 길다고 해서 흥행이 없는 경선에 대해서 지도부 보고 책임을 지라고요? 그게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그냥 쿨하게 받아들인다 하면 되잖아. 물론 그 기사 자체가 이간질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실명이 있죠. 안 나왔잖아요.
네? 실명이요? 이간질일 수도 있다고. 아니 캠프 대변인 누구라고까지 나왔어요. 의원 이름까지. 그렇습니까? 네, 의원 이름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영훈 의원. 당 지도부의 일방적인 태도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 이거 좀 찌질하다. 오영훈 의원 우리가 인터뷰한 적도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이 찌질해 보여. 화가 나고 성질 나더라도 누를 지키겠다는 사람을 어떻게 비난을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자, 잠깐만 홍보 하나 해드리면 추미애 장관의 책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조국의 시간만 알고 계시지만 추미애 깃발도 있습니다. 조국의 시간에 추미애 깃발까지 들면 우리 정권 연장은 가까워진다. 전 그렇게 봐요. 이 책도 한번 여러분들 구매 한번 해보시자고요. 추미애의 깃발. 똑같이 한길사에서 나왔네요. 개혁 정치가 추미애, 우리 시대의 지성, 김민웅 격정대화. 김민웅 교수하고 추미애 장관하고 서로 대화한 대담집. 거군요. 그 추미애 장관은 사실 윤석열 때문에 이미지에 손해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민주당 당대표까지 할 정도의 거물 정치인으로서 그렇죠. 각종 세상을 꿰뚫어보는 그 통찰 아니고 성찰인가요?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윤석열 상대역으로만 인식되는 건 되게 좀 억울하실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추미애의 깃발? 여러분들 이 책은 한번 사서 보시기 바라겠고요. 컷오프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 한번 해볼까요? 지금 나온 분들 중에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이광재, 김두관, 최문순, 양승조, 박용진, 추미애 이렇게 되잖아요. 그중에 6명을 대충 아시겠죠? 누가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누가 붙을지는 알 것 같아요. 근데 본인들도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사람 알까요? 잔인하다. 아니 근데 그게 여론조사 지지율 들어가요. 그렇죠. 여론조사 지지율 들어간다고 아시겠지만 그 컷오프는 여론조사 지지율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대충 누가 올라올지는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중에 꼭 들만한 사람 이야기를 좀 해보면 당연히 이재명은 될 거고 추미애 장관 최근에 추세를 보면 될 것 같아요. 되죠. 2등이냐 3등이냐 차이지. 네, 내가 2등이에요. 봤을 때 추미애 장관 들어갈 거, 이낙연 대표 들어갈 것 같고 정세균 대표 들어갈 것 같고 분위기상 보면 박영진도 들어가요. 그럼 나머지 한 자리 갖고 싸우는 거네. 아우 살 떨려. 이씨. 나머지 한 자리가 최문순, 양승조, 김두관. 김두관.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 하나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이광재 지사가 우리 방송에 나왔던 기억을 해요. 이광재. 악플 위주였다는 것도 기억합니다. 근데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사 이낙연 대표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설사 그 사람이 나오면 꼴 보기 싫으면 아예 안 보면 되거든요. 근데 방송 내내 악플 달아버리면 진행도 하기 힘들고요. 제대로 물어보기도 힘들고 그럴 때는 꼴 보기 싫으면 안 들어오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꼴 보기 싫더라도 최소한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는 의미라면 나오시는 분들 깨놓고 이야기해서 이광재 지사가 윤석열보다 못한 사람입니까? 그건 아니죠. 삶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신 분이세요. 그런 식으로 공격만 하실 게 아니라 지지하지 않아도 좀 들어주시는 훌륭한 문화 좀 만들었으면 네. 좋겠어요. 한 번쯤은 인터뷰하는데 힘들어 들어줘야죠. 죽겠어. 네. 왜 그렇게 악플들을 다는지 이게 민주시민 맞나? 그런 분들 때문에 태극기 비대랑 똑같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들을만 하구나. 저런 생각이었구나. 내가 저건 오해를 했구나. 그런 이야기도 한번 들으면서 축제를 만들어요. 축제.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 새날에서 윤석열도 한번 인터뷰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실수.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런 거 한번 좀 이야기 들어보면서 둘 사람의 러브 스토리 같은 거 들어볼 수 있잖아요. 마음을 열어보고 마음을 열고 없나? 윤석열 씨 사연 신청해 주세요. 정변 네가 해라. 네. 10,000명밖에 안 되는 채널에서 해라. 나와 주실까요? 아니 그분이? 우리 방송 채널의 제목을 윤석열만 아니면 대로 바꿀 생각인데 그 인간을 데려다 인터뷰를 해? 그럼 괜찮아요. 유승민이 좋아요 눌렀어요. 자, 어찌됐건 컷오프가 이제 코앞에 다가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선 주자들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겠죠. 인터뷰해달라고 난리치고 그래요, 막. 자, 싫어도 인터뷰하겠습니다. 우리 주자라면 싫어도 인터뷰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요, 솔직히 그 이야기 하나 하고 마무리할게요. 이게 일종의 방송하는 게 연기자랑 비슷합니다. 내가 상을 당했는데
웃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랑 비슷해요. 싫어도 인터뷰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호감을 갖고 인터뷰를 하려면 내 감정이 좋아하는 감정이 생겨야 되잖아요. 나는 그렇게 싫어하는데 좋아하는 감정을 인터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인터뷰를 할 때는 열과 성을 다합니다. 그 사람의 장점 뽑아내려고. 그런 것 좀 아신다면 오셔가지고 악플도 쓰시지 말고 그러니까요. 차라리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저희가 좀 힘들거든요. 끝나고 나면 푸나님 자리에 사리가 막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늘상 해왔던 사람이에요. 지금 경선 연기 논란은 좀 지지고 볶아서 좀 짜증나지만 결론적으로 말해서 지금은 이 축제로 가야 돼요. 원팀으로 가야 된다고. 서로 그게 갈라져가지고 대선 때 경선 지나고 본선 갔을 때 지는 요소로 작동하면 안 돼요. 무조건 원팀이에요. 대선은 내년 3월 달에 있고 6개월 전인 9월 달에 후보를 확정해서 6개월간 그 후보가 전국을 누비게 만들어주고 지지했지 않았더라도 그 후보를 위해서 지지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지지하자. 이재명 아무리 꼴 보기 싫어도 이낙연 아무리 꼴 보기 싫어도 문 대통령 지키는 차원에서 정권 연장시키자. 그 목적 없으신 분들은 구독 빼셔도 돼요. 진짜로. 하지마. 그 마음들 있잖아요. 나만 생각하는 마음 하나가 결국에는 민주주의를 망치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꼴 보기 싫었어도 정동영 찍었어야 돼. 그래야 노무현 대통령 지켰단 말이에요. 아 맞아요. 그건 좀. 그게 민주시민 아니겠습니까? 경선 연기 논란은 끝났으니까 지금부터는 페어플레이 합시다. 인간적으로. 여기까지.